반갑습니다. 국민등산교육원 고태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등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980년대의 등산 문화, 90년대, 2000년대의 등산 문화, 뭔가 사실 많이 변한 것도 같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등산 문화를 논할 정도로 물론 유명한 그런 등산인은 사실 아닙니다. 또 많은 어떤 국민들, 또 많은 분들이 아는 그런 등산인은 아닙니다만, 등산인의 한 사람으로 사실 과연 대한민국의 등산 문화가 올바른 등산 활동 문화, 그죠? 등산 문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등산 문화를 리더해온 그룹들이 많죠. 그런 리더해온 산악인들도 많고, 과연 그런 대한민국의 등산 문화를 리더해온 그런 등산 단체, 또 그런 등산인들이 과연 어떤 대한민국의 등산 문화를 올바르게 이끌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떤 등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하는 등산이 과연 올바른 등산인가, 과연 어떤 또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등산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이 유튜브 상으로, SNS 상으로 등산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사실 찍게 된 계기가 워낙 어떤 요즘 여러 많은 등산인들이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등산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참 이 등산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이런 어떤 등산인들도 있구나, 또 이렇게 등산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산 문화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많은 국민들이 어떤 행하는 장르를 우리가 사실 문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등산도 이제는 상당히 등산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등산 문화가 어떤 우리 국민들의 생활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등산도 이제는 하나의 국민 어떤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등산 문화가 과연 어떤 등산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등산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그 등산의 본질에 어떤 충실하고 있는가, 등산이 과연 등산 문화라고 부를 정도의 어떤 등산의 어떤 깊이를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 역시도 어떤 뭐 등산 학교 이런 걸 좀 운영하면서 또 등산에 대한 강의를 각 회사라든가 각 단체, 또 일반 등산인들 대상으로 등산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이론적으로 여러 등산에 관한 체험적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 역시도 어떤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어떤 본인이 등산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등산을 설명해야 되고 등산의 어떤 문화를 전달해야 될지 사실 어떤 막막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문화가 사실 좀 올바르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나라 어떤 등산 문화를 이끌고 있는 어떤 단체에서부터 또 등산 문화를 지금까지 주도해온 여러 산악인들이 등산 문화를, 등산의 어떤 기본 가치에 충실하면서 인간의 삶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등산 문화가 전개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또 등산이 사실 요즘 너무 상업화, 너무 어떤 영업화 됐다, 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이런 등산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여러 영상들을 많이 보면 거의가 다 사실 등산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등산을 왜 하는지, 뭐 등산이 어떤 건지, 등산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어떤 뭔가를 얻고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이런 부분보다 산에 가는데 어떤 등산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등산 장비를 입어야만 상당히 등산을 우리가 뭐 잘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등산의 어떤 여러 가지 등산 용품에 대한 재질, 또 등산 용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능성,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산이 곧 어떤 등산 장비와 이꼴이 되는 것처럼, 그죠? 등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 기능성 즉 어떤 재질이 좋은 등산 장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등산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질 정도로 사실 등산 문화가 너무 어떤 인위적이고 너무 영업화, 너무 어떤 그런 기업화됐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 원인이 사실은 이 등산인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등산인들 일부 중에는 사실 그런 등산 용품이라든가 등산 경영을 하면서 사실 등산하는 활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즉 등산 장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재질이나 기능성을 잘 아는 분들이 등산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일반적인 등산인들이 봤을 때, 즉 초보 등산인이나 많은 국민들이 그런 등산 장비에 대한 기능적인 설명, 그 등산 장비를 입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에 대한 설명,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같이 어떤 그런 등산 장비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거의 사실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떤 깊이 상당히 그 사람에게는 박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 장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등산 문화를 좀 리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이 너무 장사화, 영업화, 너무 어떤 상품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산에 가는데 사실 어떤 신발을 신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배낭을 매든 사실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적인 등산을 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어떤 등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등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장비의 중요성이 상당히 어떤 좀 필수적으로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산을 등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우리가 어떤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기능,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그 어떤 그 제품을 우리가 활용하고 뭐 이러지 않아도 사실 충분히 등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어떤 그런 등산 장비에 어떤 매몰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일부의 등산인들이 그런 어떤 등산 용품의 영업을 위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등산학교를 뭐 수료한다든지, 즉 등산학교로 졸업한 것이 그 등산 용품의 어떤 그런 가치를 높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인들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사실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등산을 잘하고, 즉 등반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영업하는 분들이 그 등산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와 저같이 어떤 그런 등산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 받는 느낌이 사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너무 어떤 그런 장비적인 측면을 너무 어떤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등산 문화가 즉 등산 장비 문화로 전환됐다, 뭐 저는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래서 등산 장비 없으면,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등산 많이 사용하는 등산 스틱이 없으면 등산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죠? 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릎이 망가지는 것처럼, 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등산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어떤 뭐 여러 가지 기능성 옷을 입지 않으면
뭐 겨울에 등산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뭐 땀이 전혀 어떤 나는 걸 등산복이 땀이 나는 걸 완전히 막아주는 것처럼 완전히 어떤 추위로부터 모든 옷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등산 장비에 대해서 사실 매몰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등산 장비에 너무 빠지지 않고 누구나 다 어떤 옷을 입고도 우리가 등산이 가능하도록, 그죠? 등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죠? 어떤 등산 장비를 활용하고 어떤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런 거죠. 즉, 등산 장비에 대한 교육은 조금 우리가 이제는 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등산을 하는 방법, 그죠? 날씨 봄에는 어떻게 등산을 해야 되고 또 봄 등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여름 등산을 어떻게 준비해서 여름 등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가을 등산을 어떻게 준비해서 가을 등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겨울 등산을 어떻게 준비해서 겨울 등산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등산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훈련 과정 또 등산의 어떤 실전적인 어떤 그런 등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또 등산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얻을 건가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뭔가 이런 어떤 등산 교육이 사실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어떤 산에 가면 뭐가 좋다 뭐 이런 어떤 위주로 어떤 등산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흘러가면 등산이 너무 어떤 장비에 빠져서 등산 문화는 즉 등산 장비와 동일시되는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1980년 초에 사실 등반을 할 때 그때에 사실 뭐 우리가 참 등산 장비가 지금 어떤 시대에 비해서 아주 어떤 보잘것없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도 우리가 뭐 등산을 다 했죠. 그죠? 암벽도 하고 뭐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종주도 하고 사실 그때 어떤 그런 지금 말하면 허접한 장비들이죠. 그런 허접한 장비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등반을 해왔죠. 등산을 해왔고 그런데 요즘 이제 그런 장비로는 진짜 등산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일부의 상업 등산인, 일부의 장사꾼 등산인들이 그렇게 등산을 장비화로 동일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저는 사실 좀 안타깝다. 그래서 등산의 진정한 어떤 등산의 가치, 또 등산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인간이 산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또 뭔가를 추구할 것인가, 이런 어떤 진정한 등산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등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국민등산교육원에서는 그런 어떤 등산 문화가 어떤 인위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자연적인 등산 문화가 즉 친환경적인 등산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 잡도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등산문화교육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등산교육원 고태입니다. 감사합니다.